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상당수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일본 추리소설 작가의 책입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다 들어보셨겠죠?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저는 이런 무명 작가라서 그런지 베스트셀러 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읽지는 않는 편인데, 거부하는 편인데, 특히 소설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대중적인 책들은 잘 읽지, 베스트셀러는 읽진 않는데, 또 읽어보고 또 괜히 실망한 경우가 또 많았고, 그 베스트셀러의 그 상업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 기자로서 그 서평을 전혀 거의 저는 믿지 않거든요. 기자였으면서 그런 서평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결국 출판사의 돈거래 신문사와 그 언론사의 그런 것 같은 것을 직접 현장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우연하게 책에 또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우연하게 저희 집에, 저희 서재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었네요. 이렇게 이 작은 도서관이, 이 시골에는 작은 도서관에 많은데, 그 작은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채워주면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가져가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가져와서 이제 한번 참고할까 그래서 이렇게 갖다 쌓아놨던 것 같습니다. 버리는 책, 제가 저 수거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해낸 책, 그 책 나름대로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마음 좀 편하게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책, 좀 가벼울 것 같은 책이라서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적이라는 단어 같은 것, 긍정의 힘 같은 걸로 해서 그런 것 같은 것들 또 제가 또 거부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은 기회가 공기처럼 떠돌다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가 공기처럼 떠돌고 있다가 누군가에 딱 붙어 성공이니 뭐 그런 우연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성공이냐 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기적이라고 한다. 그러니 기적은 기회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낚아채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준비란 그런 마음에 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한테도 기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엉뚱한 운이라든가 얼토당토한 마술의 속임수 정도로 알고 있지만, 66년 동안 살아온 나에게도 절대 내 머리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식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기회의 기적들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돌아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서너 번의 그런 기회가 그런 분명히 기적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기적이 나한테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책 나미야 백화점의 기적은 제목 그대로 기적, 엉뚱하고 얼토당토 않죠. 그러나 재미가 참 있습니다. 한번 읽고 난 손을 잡으니까 손을 떼지 못하게 그냥 끝까지 읽게 되는데 그 다음에 치밀한 구성,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치밀한 구성에 혀를 차게 하는데, 그래도 소설은 소설이라서 픽션, 그 글 속에 바람을 담죠. 독자들의 바람 같은 걸 담게 되죠. 공기 속의 바람처럼 이 바람도 기회라며 엿보고 누군가에게 붙을까 찾아오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나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앞에 이렇게 써놨네요. 읽거나 보자. 좀 이런 거에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굉장히 긍정적인데 좀 이런 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데, 아이디어는 좋다만 이렇게 허황되고
조잡해야만 글이 팔리나? 네,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우연이죠. 우연인데 나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년 월일 연 월 일까지 똑같은 내 생일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 박혀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우연하게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그게 이제 6월 29일 비틀스가 일본을 방문한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것이 또 57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쭉 넘겨다 보면 또 내 소감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있는데 보면 재미 팍 사라지네. 어느 부분에서 재미가 그렇게 이렇게 듣고 동안은 재밌었었는데 재미가 팍 사라지네. 왜 끝을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독자의 구미에 맞추려고 그랬었나?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뒤에 보니까 제 소감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역시 또 심파극으로 또 가야 이렇게 저 책이 팔리는 건가? 우연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 뒤에 마지막 부분쯤에서 보니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베리 굿 통속적이고 뻔한 결말이지만 처세책을 이런 추리소설로 기화시켰구나. 기화라는 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한번 읽고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승화가 아니라 기화시켰구나. 엉뚱하지만 그래도 공감이 가는 내용들. 여기엔 그때 시대가 역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역사를 같이 한 것 담아내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막 낭독 연습을 하는데 벅벅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서툴러서요. 그 보면 이제 배경에 깔릴 음악이 이제 조용필의 너의 빈자리인데 공기에 떠도는 그 바람처럼 기회가 떠돌고 이렇게 있다가 그 빈자리를 바람이나 기회가 엿보고 있다가 거기에 탁 달라붙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래가 조용필의 너의 빈자리인데 떠도는 바람을 보면서 가끔 저의 생각, 저 바람 속에 어떤 기적을 나한테 가져오려고 저렇게 내 주변에서 떠돌고 있나? 그래서 가끔 두렵지만 태풍 같은 것도 굉장히 제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벼운 책이지만 그래도 참 재미는 있었고 그랬었던 책. 여기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번역자가 써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2012년 주요 코론 문예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자리에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어렸을 때 나는 책 읽기를 무척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국어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만화만 읽을 게 아니라 책도 읽을 수 있게 집에서 지도해달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우리 애는 만화도 읽지 않아요. 선생님은 별 수 없이 그렇다면 만화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작품을 쓸 때 어린 시절에 책 읽기를 싫어했던 나 자신을 독자로 상정하고 그런 내가 중간에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한다. 나한테 이 의도가 먹혀들었습니다. 이 히가시노 게이로는 아마 공대 출신일 겁니다. 아마 뒤늦게 이제 뒤늦게라도 아니 20대 후반인가 그렇게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에 써놨네요.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 결론. 인간의 얄부스름한 희망 또는 그러고 싶은 것으로 현혹한 소설이지만 나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설, 픽션. 어디까지나 픽션이고 또 농락이지만 재미있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 책을 보면서 나처럼 기적은 자기한테 이렇게 떠도는 기적이 나한테도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빈자리, 나의 빈자리를 놔두고 들어오게 하지만 그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떠도는 기회.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면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한 66년 살면서 한 3-4번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음에는 또 무슨 책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좀 개인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좀 무거운 책을 해서 이번에는 좀 가볍다고 할까 뭐 이런 책 좀 쉽게 읽혀지는 책들. 그래서 또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좀 벅벅거렸지만 낭독 연습이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같이 한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